언론방송에서 왔는데요. 그 시민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시민분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지지하시는 정당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거 없어. 정치에 관심 없으신가요? 네. 시민들은 나이가 저 아직 19살. 제가 그 학생분들이 지지하는 정당 그 정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잘 몰라가지고 원래 학생 애들은 그냥 뭐 대학생들 말고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거의 사회 분야 관심이 있는 애들만 있고 없는 애들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해주신 그런 아이들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이 보편적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네, 그렇지. 비슷한다는 거예요. 네. 솔직히 요즘 솔직히 요즘 사회도 막 이상하게 나가니까 애들이 관심도 없고 하니까.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관심이 있다. 그럼 혹시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비록 투표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는 노출을 많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이 시점에서 요새 이제 국회에서 정부에서 하는 정치 행보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솔직히 요새 보면은 막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 비리 같은 게 많으니까 비리 막 나라가 뭐 숨겨준다 뭐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런 거 보면 또 학생들이 막 네티즌 이런 거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게 더 통신이 더 빠르고 그러니까. SNS 이런 거. 예. 그리고 그것도 안 좋은 말로 계속 퍼지고 그러니까는 막 사회를 믿는다기보다는 실망이 많이. 그 방금 SNS를 말씀해 주셔서 드린 질문인데요. 네. 그래도 어떤 세상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네. 그래도 정보를 얻을 때 인터넷에서 가장 빨리 쉽게 정보를 얻으시는지. 네이버 가끔 네이버를 트는데요. 네이버 뉴스를 보면은 또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에서도 그러고 또 자주 들어가는 카페 같은 데에서도 가끔 보이는 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접속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그 카페라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오늘의 유머, 뭐 이별 이렇게 해서 그런 다큐멘터리 나올 정도로 의견 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그런 쪽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막 일상 같은 거 쓰는 그런 뭐 평범한 카페들. 실제 댓글 같은 거를 읽으시나요? 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세월호 사건 관련한 댓글을 읽으셨을 때 공감되시거나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습득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막 세월호 사건 때도 막 다른 뉴스 같은 것도 보면 똑같은 화면만 계속 보여주고 그러니까는 애들이 또 이건 또 어쩌고 저건 어쩌고 하니까 확실하게 믿을 것도 없고. 다음 질문은 이건 정말 학생의 신분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네.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주 잘한다, 잘한다, 그저 그렇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다. 그러면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게 큰 이유는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딱히 뭐 아주 크게 나쁘게 퍼진 글도 없고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일을 모르니까 자세히는 몰라가지고 그래도 또 가끔 나라에 큰 사건이 터지면은 그것도 예전보다 많이 지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전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 미국의 소 같은 그것 때문에 광우병이 꽤 큰 새였잖아요. 파동 말씀. 네, 이런 거 많았잖아요. 예. 또 이번에 세월 사건에서도 꽤 막 해군 같은 것도 보내고 그러기도 했는데 또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그렇다 이 생각.
그러면 뭐 비평을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네. 칭찬하기에도 좀 애매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가 아주 잘한다, 그저 그런가, 못한다, 아주 못한다. 아,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정부가 좀 네. 없군요. 적게 주셨군요. 이유를 여쭤보면. 그러니까 막 나라 같은 데가 대통령 말고는 또 엔간하면 정부 같은 데가 비리가 더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정부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것도 다 네티즌 이런 데에서 많이 들었고 또 믿을만한 사이트나 아니면 또 이게 막 주소를 하면은 그게 타고 들어가서 그것도 확인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인터넷에서 노출되는 의견들로 미뤄 봤을 때는 이렇게 잘 하고 있지는 못한다. 네.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혹시 시대가 나이 어떻게 되세요? 19살. 고3이면 네. 지금 방학 아니요, 회사 다녀요. 회사 다니시나요? 예. 그럼 지금 직장이세요? 네. 그러면은 사연을 여쭤보면 어떻게 네. 아, 원래는 제가 공고를 다니거든요. 예. 공고를 다니면 저희가 한 1학기 끝나기 전부터 취업 의뢰가 들어와요. 네. 그거 거기서 또 신청을 하고 또 면접 보고 예. 다 쓰고 거기 해서 최종 면접 후에 한 다음에 그 날짜를 정해줘서 그때부터 졸업까지 인턴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정규직을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일이 어떤 일 하는지 여쭤볼까요? 지금은 카드 단말기나 또 여러 가지 물품을 출고하고 또 입고하고 정리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은 휴가 계획을 여쭤봐도 되겠네요. 아니 인턴 상태에서는 그 휴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19세이시면 벌써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데 네, 첫 사회생활이잖아요. 네. 어떤 점이 좀 생각보다 이 점이 좀 달랐다 한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지. 아직은 사회에 발들인 지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고 좀 그만 생각해보세요. 네, 좀 색다르긴 한데 크게는 아직은 모르겠고. 그렇다면 꿈에 대해서 여쭤본다고? 꿈은 원래 엔지니어가 꿈이었는데 이게 또 기계를 만지는 거 거의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해서 그냥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쪽. 그럼 엔지니어라고 하면 제가 상상하는 엔지니어란 어떤 센터에서 신종 엔진을 개발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기계를 손질하고 또 그런 원래는 자동차 엔지니어가 꿈이었는데 원래는 근데 그런데 그냥 기계를 만진다 생각을 하고 또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사실 궁금한데 아, 부모님도 저랑 똑같이. 좋아하시나요? 네. 이제 취업하는 3일차 네.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힘드세요? 학교랑 체감도 학교랑 똑같고 뭐 다른 거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 차이가 없나요? 네. 네. 그러면은 공고 같은 경우에서 네. 이렇게 취업 알선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돼 있는 네. 그러면은 보통 취업률이 100% 아, 100%는 아니고요. 그냥 하는 애들마다 달라서 한 5, 60%? 그럼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대학에 진학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본인처럼 이렇게 질문처럼 곧바로 고등학교 취업 준비사를 사회 교육으로서 엔지니어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대학교를 다니고 싶으시면 대학교는 전문적인 엔지니어 대학교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아예 안 다니려고 공고를 들어간 거예요. 싫어하셨어요? 네. 경험하시기도 전에 싫어하셨는데 뭐 어떤 아, 사연은 없고요. 네. 그냥 원래 대학교 가봤자 뭐 좋을 거 없어 같은 거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고를 들어가서 기술이나 배우자 식으로. 부모님은
처음에는 계속 대학교를 가라고 하셨는데 네.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끝으로 대한민국 시민 한 사람으로서 네.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마디를 하려면 어떤 말을 어,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솔직히 너무 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하고 또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랑 또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말자고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가지 종류를 하지만 한쪽이 나쁘고 한쪽이 좋다라면은 나쁘다 하면 나쁘다는 쪽으로 한 번에 쫙 몰리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나 단순한 네. 생각들만 사회를 바라보지 마라. 네. 네. 혹시 뭐 다른 말씀만 있을까요?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론방송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이 어느 정당 지지하는지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에서 왔는데요. 네. 시민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을 알고 싶어서 시민이요. 네,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 여론방송에서 왔는데요. 인터뷰? 네. 지금 뭐 가야 돼요. 아, 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 여론방송에서 왔는데요. 네. 그 시민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정당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혹시 현재 지지하시는 정당이 있으신가요?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유 여쭤보세요. 네. 구체적인 건 뚜렷한 건 없는데 네. 그런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떠한 정책들이라든지 이걸 이제 잘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그쪽에 관해서는 이런 지나친 이제 SNS 활동이라든지 지나친 SNS. 네 그런 쪽으로 활동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너무 좌편향적인 쪽으로 몰아가지 않나 예, 이렇게 해서 여론을 형성하지 않나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새누리당 쪽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간간히 또 네. 시민분들 중에서도 새누리당에서 또 민주당 혹은 뭐 한나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식으로 약간 옮겨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혹시 네. 본인도 예전에는 뭐 야당 쪽이었는데 여당 쪽으로 보내신 건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좀 젊은 층에 속하다 보니까 예. 저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아, 네, 야당 쪽으로 지지를 하다가 예. 네, 그러한 모습을 이제 봐오고 차츰차츰 보고 이미지가 이제 서서히 변경되면서 지금 이제 옮기게 된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누리당으로 옮겼을 때라고 하자면 사실 거의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언제 그 이름이 변경되기 전에 예. 네, 이렇게 옮겨가게 된 건데 예. 어떤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런 여론 형성에 이제 치중한 나머지 그런 이제 정치 쪽으로나 아니면 그런 정책을 지키기보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비쳤기 때문에 저를 이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옮기시기 전에 네. 새누리당 옮기시기 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혹은 민주당에서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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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당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모습 그리고 더 나은 모습이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보수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진보 정당이 되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의 비슷한 성향을 보이거나 이름만 다르거나 색깔만 다르거나 그러한 그냥 그러한 이제 그러한 전시 정치라고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실망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국정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지 아주 잘한다, 잘한다, 그저 그렇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지금은 그저 그렇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지금 세월호 사건이나 뭐 계속해서 이제 여러 사건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는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지금 총리를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장관 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선 2014년 12월 19일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국정 활동을 했을 때와 네. 현재 이 시점과 비교를 한다면 좀 달라진 점을 보셨나요? 크게 달라진 점은 못 봤는데 먼저 젊은 층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그러한 영향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창조 경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청년 창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는 되게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되게 활성화된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눈에 띄게 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대학생을 위한 그런 정책이 크면 많이 이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대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았다. 네, 실제 창조경제 그 캐치프레이즈에 맞게끔 그런 혜택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좀 조금만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떠한 면에서 그 혜택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여러한 정책이 이제 펼쳐지면서 수업도 거기에 관련돼서 창업 관련돼서 많이 열렸고 청년 창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청년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에서도 이제 돈을 많이 지원해주고 또 학교 내에서도 그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또 여러 기회를 주는 걸로 봐서는 그런 창조 경제를 어느 정도 이루진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 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굉장히 생소했던 단어인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14, 2014 창조경제가 시작한 이후에 창조경제 그 청년 창업 사실 요새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긴 한데 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창업을 네, 저도 전공이 이제 경영 쪽이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혜택을 뭐 적어도 한 번 이상을 누렸고, 혜택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청년 창업 네, 어렵나요? 어렵죠. 아무래도 그런 또 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프로세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젊은이라면 누구든지 그렇지만 지금도 뭐 여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또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여러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창업을 꿈꾸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이용해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창업이 있고 사실 네, 제가 사실 드린 말씀은 창업이 있고 취업이 있는데 네, 창업을 선택하셨잖아요. 네.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창업과 이런 취업의 큰 이제 장단점은 아무래도 안정성에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취업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어떠한 집단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급여를 받고 이제 그 안에 소속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지만 창업을 하게 되면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쓰는 입장에서 그런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창업을 하게 된다면 뭔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리고 이제 꿈꿔왔던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창업 대박 나시게. 아,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창조 경제뿐만 아니라 네. 사실 박근혜 정부 이번에는 버전 2.0이라고 해서 새로운 개혁을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 정도로 기존의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 이 시점에서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주 잘한다, 그저 그렇다, 잘 못한다, 아주 그것도 평가하기도 좀 그런데, 이것도 잘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왜냐면 이러한 위험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나, 국내는 그러한 걸로 어지럽지만 대외적으로나 그러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런 중에서는 안정성을 좀 보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는, 잘하진 못하는데 그냥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고 싶습니다. 말씀은 위기 상황에 있지만 네. 순간순간에 대처를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 그렇죠. 국민이 원하는 거는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개인적으로는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고 이번 달, 그리고 저번 달에 있었던 흉흉했던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을 고려하셨을 때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마찬가지인가요?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이제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런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게 보고 체계를 봐도 이렇게 여러 이제 거쳐야 될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지고 또 초동 조치가 또 미흡하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되고, 사후 처리라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못하고 있다,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총평 부탁드립니다. 총평을 하자면은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자연재해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누구의 어떤 한 명에 의해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하여튼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먼저 어떤 정부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러한 걸 바탕으로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정책을 변경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그런 새로운 더 나은 그러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아까 그런 척도로 나타나지만 그저 그렇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셔서 주변 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나누시는데, 주변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이번 사건, 이번 이슈,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까지.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 그런 자연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반응도,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도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양쪽 의견보다는 이제 중간적인 입장, 앞으로의 날을 이제 기대하는 입장에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한 어르신과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어르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사실 이제 젊은 세대층을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젊은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들을 잘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젊은 세대
깊이 단순하다. 그 내면 깊이 그 숨겨져 있는 숨은 의도를 알면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너무 생각이 단순하고 예. 보여지는 부분에서 생각을 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예. 우리의 의견을 젊은 세대들이 이해해줄까라는 부분에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는 당연하고요. 또 그러한 그런 거는 지금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이 많으신 어른이 아니더라도 제 나이에 있어서도 저보다 어린 애들을 봤을 때 내 말을 들으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하는데 저도 결국 어렸을 때는 보면은 그러한 시행착오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앞뒤 논리도 이제 그런 그 그릇된 상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작 본인이 깨닫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이제 뭐 고칠 의향이라든지 그런 자기 의지에서 그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대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마지막 좀 밝게 마무리를 하려고요. 네. 혹시 이제 방학이잖아요. 네. 몇 학년이시죠? 제 4학년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못할 수도 있는데 방학 계획을 저는 아무래도 마지막 이제 학기를 앞두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창업 준비도 열심히 해야겠고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뭐 젊은 층이다 보니까 이러한 아까 질문하신 이렇게 국정 상황도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모름지기 그러한 국정 상황들 잘 살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면 친구들과 바닷가 한번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학년 네. 취업 준비, 창업 준비생. 네, 마지막 방학이죠? 그렇죠. 네, 아주 소중한 시간인데 네.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로 요새 4학년 여름 방학 어떻게 네. 보면 방학 아닌 방학이잖아요. 네. 4학년생인 여름 방학, 4학년생인 분들은 여름 방학 어떤 식으로 보내시는지. 저와 다르게 이제 취업을 하는 이제 친구들은 예. 일단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겠죠. 그리고 아, 방학 때는 이제 어디 요즘에 또 대외 활동이라는 또 열풍이 또 불어가지고 또 어디를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서포터즈나 아니면 또 기자단으로 활동한다든거나 취업에 관련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지금 인턴 생활을 하고 있거나 네 모든 포커스가 이러한 여가 생활이나 문화 생활 그런 매체가 아닌 온통 이제 자기 취업을 위해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현실이죠. 방학이 아니라. 너무 말씀을 참 이게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네. 사실이기도 해서 네. 그럼 겨울방학 때도 혹시 보셨나요? 지난 겨울 방학에 지난 겨울 방학에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사실. 그렇죠. 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대학생들은 방학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바캉스, 어떤 여행도 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취미 활동이나 문화생활, 또 악기 연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도대체 언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4학년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1, 2학년 때, 네, 저학년 때 이제 원 없이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 없이 놀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네, 네, 끝으로 네,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너무 이제 신뢰도 없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제 소신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회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한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비판을 했으면 좋겠고 예, 자기 소신껏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보셨어요? 어떤 거 구경하셨어요? 볼일 있어서 따로. 아 공부요? 네. 공부요? 남자친구 관리를 아 과제 같은 거 있었나요? 네? 과제 같은 거 있었나요? 과제요? 네. 아, 과제 아니고 네. 그 기자 때문에 아저 건너편에. 예, 예. 아, 그것 때문에 왔다 가려고. 네. 이 더운 여름날 네. 그럼 이렇게 바로 헤어지시는 겁니까? 아, 밥 먹으려고요. 밥이요? 네. 광화문에 혹시 뭐 맛있는 맛집 있나요? 아, 지금 그것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먹을지 몰라서. 혹시 그럼 저기 위에 삼청동 가보셨어요? 네? 삼청동 아니요? 안 가보셨어요? 네. 그러면 혹시 저기 인사동 가보셨나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쌈짓길. 어때요? 인사동 쌈집길? 쌈짓길이요? 네. 옛날에 쌈집길 있고 지금의 쌈집길 있잖아요. 지금의 쌈짓길 가봤어요. 아, 지금? 볼 거 많은 쌈짓길.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볼 게 많아요. 네. 옛날에는 많이 발전 안 돼 있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막 만들어 보는 그런 거 체험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컵에다가 그림 그리고 이런 거 해봤어요. 재밌으죠? 네. 반지도 만들어 보고. 그럼 커플링 만들고 그냥 막 우정링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광화문에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이요? 네.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는 뭐 추억이라고 제일 최근에는 여행 갔다 왔어요. 여행이요? 네. 어디? 내일로 갔다 왔는데 전주 갔었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전주 되게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다고 먹을 들었어요. 겨. 네. 어디 가셨어요? 전주 한옥마을. 아, 한옥마을. 네. 여기 서울에도 한옥 호텔이 되게 많아요. 네. 어때요? 전주는 또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좀 그냥 집이 일반 사람들 사는 집을 다 기와장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더 보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듯한 분위기? 아, 그리고 그러니까 막- 우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네.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찻집 막 이런데 밥집 이런데도 기와집 같이 해놔가지고 볼 거 많고 오히려 잘 자는 곳 그런데도 게스트하우스도 기와장으로 이렇게 다 쌓아놔가지고 신기했어요. 그럼 전주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모주 아이스크림이요. 모주 아이스크림. 전주 전통 술인데 그게 모주예요. 막걸리 같은 그런 건데 술 반이랑 술 아닌 거 반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술 못 마시는 사람도 마실 수 있게끔 거북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모주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주거든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면 전주에 혹시 상추튀김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는데 먹으려다가 말았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전주에 그 모주 아이스크림 말고도 또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문꼬치라고 문어꼬치도 있고요. 생각이 나는 거는 한 5가지 뽑자면 질소 아이스크림? 그게 원래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은 이제 그 끝맛이 물 마시고 싶다 갈증 나잖아요. 근데 질소 아이스크림은 먹고 나서 끝맛이 엄청 시원해요. 그냥 몸 많이 시원해지는 느낌? 그래서 아이스크림 안에 질소가 있는 거예요? 네, 질소로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서브제로예요. 영하이. 그래서 그막 드라이아이스처럼 막 연기 퍼지고 연기는요 안 퍼지는데 그렇게 연기 퍼지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아이스크림이라고 서브제로 이름도 영하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맛있었고 그리고 베테랑 칼국수. 네, 가면은 딱 있어요. 칼국수집 이름 맛집. 선수 만들어 네. 네네. 오래된 거죠? 네, 오래된 곳이래요. 그리고 육회비빔밥. 가족 해간 육회비빔밥 맛있었어요. 전주는 먹을 게 참 많아요. 네, 먹으러 갔어요.
대학생이시죠? 졸업했어요. 아, 졸업했어요. 대학교 4년을 네. 정리해보자면 저는 2년제 다녔거든요. 예술대학교 다녔는데 뭐 대학교 정리해보자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었던 때가 그 2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잘 가서 교수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교수님에 맞춰서 가려다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많이 열심히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생들 이제 신입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네. 있으면 네. 대학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 차라리 저는 솔직히 말해서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제 삶의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방법도 몰랐었는데 대학교 가다 보면 이제 더 사회생활도 더 접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때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하면서 술도 마실 수 있으니까 술도 마시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못 마셔봤거든요. 20살 때 그냥 학점 따려고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술을 안 마셨는데 술도 많이 마셔봐야 되는 것 같고요. 사람들하고도 많이 접해봐야 되는 것 같고 학점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나 학교 보내주셨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유진호 언니랑 가장 좋았던 갔던 곳 중에 하나 남자친구랑요? 지금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고백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네? 고백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요. 네. 아니요. 네, 맨손으로 왔어요. 아, 그럼 말만. 네. 들으셨을 때 어땠어요? 많이 떨렸어요. 좀 달라서. 그 남자친구 장점을 꼽자면 엄청 솔직해요. 네. 그 솔직한 것 때문에 좋아요. 그거 외로? 말도 잘하고. 네. 막 너무 솔직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차라리 막 입에 발린 소리 이런 거 안 하고 솔직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 지금 말 잘 들어.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래요. 이대요? 네. 그럼 이대에서 점심 드시고 오신 거예요? 네. 아, 뭐 드셨어요? 돈가스? 우동? 네. 돈가스 드셨다 그랬는데? 돈가스 우동. 같이 파는 곳이군요. 네. 아, 그럼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좀 놀러요? 놀러 네.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주말에 와서? 네.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요? 계속 놀 거예요. 네. 친구도 많아서 또 먹고 또 놀고. 그러면은 혹시 삼청동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어때요? 삼청동? 괜찮은 거. 저 외국인이라서 좀 느낌이 좋아요, 거기. 그럼 삼청동이랑 인사동 혹시 이렇게 가보셨어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는 삼천동, 어디가 인사동? 여기가 아래가 인사동이에요. 인사동. 야, 인사동, 삼천동. 삼천동도 좋아요. 어, 인사동은 인사동은 그렇게 여유 있게 앉아서 뭐 커피 마시든가 그런 느낌이 별로 없고요. 이쪽이는 더 좋아요. 산책하든가 친구 만나든가. 네. 여름에 네. 혹시 자기가 겨름을 나는 방법 없어요? 听不懂什么意思？他说过夏天的方式，你就自己过夏天的方式。 아,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게 네. 최고의 여름. 그쵸.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냐고요? 네. 거래처 가는데. 네?
거래처. 네. 바쁘신가요? 아니 혹시 그 이사분 잠깐 뭔데? 시간 가능할까요? 저희가 시민들 일상적인 이야기 들으려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이런 걸 이렇게 여쭤볼 거예요. 네. 혹시 가능할까요? 근데 그뭐 슬펐던 일이랑 아니 기뻤던 일 뭐. 네, 뭐 아버님 이때까지 사셨던 중에서 가장 뭐 추억이 됐던 일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살아셨던 그 사건 중에서 제일 기뻤던 일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아버님 혹시 그러면 오늘 거래처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좀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이요? 네. 좋아요. 잘 되실 것 같아요? 예. 느낌상. 예. 네. 아니 그런 뭐 저 거래처 저거 하면서 그 뭐 일이 성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늘 거래했던 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럼 지금까지 뭐 기뻤던 일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뻤던 일이요. 네, 즐거웠던 일, 뭐 어, 추억 기뻤던 일은 우리 저 외손자가 네. 세계 아동 미술 대회에서 장려상 받았던 게 기쁜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예. 되게 소질이 있나 보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8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손자분이 그쪽 방향으로 나간다면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 손솜치가 있는 것 같아서 요새 뭐 레고도 하고 그래서 뭐 맘모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구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본인의 재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 재주가 많으면 좀 재롱도 되게 많이 피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지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을 시킬까 해요. 그럼 손주가 어떨 때가 제일 예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다 됐다고 하면서 자랑할 때 그럴 때 그때가 제일 좋으시고. 예. 그러면 뭐 혹시 이번에 휴가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휴가 계획이요? 네, 휴가 계획은 이제 그 조금 늦게 9월 초에 갈 계획이에요. 왜요? 아, 여름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조금 그 덜 복잡할 때 네. 가족과 갔다 오려고 해요. 아버님만의 여름을 나는 비법이 있다면 있을까요? 여름이요? 네. 저는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여름에 뭐 여름을 나는 비법은 좀 뭐 집에 뭐 에어컨 틀어놓고 조금 그 선풍기하고 같이 겸해서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여름을 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그럼 반대로 아버님 뭐좀 슬펐던 일이나 걱정됐던 일. 슬펐던 일은 저 미국에 계신 어머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슬펐던 일이고 예. 미국에 계셨거든요. 예. 그럼 그때 한국에 계셨나요? 가 뵙지 못했죠. 예. 그러면 아버님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뭐 그건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해요. 뭐 운명은 제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되게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예.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예. 아버님 그 생각했을 때 좀 어, 아쉬웠던 점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제일 아쉬웠던 점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네네.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이 제일 전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첫째 번째로 그 세월호에 그 운영하는 그 회사의 잘못이 있지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네.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 항공기 승무원이 그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선박에 대해서는 저도 뭐 옛날에 부산에서 그 통영까지 가는 여객선을 한번 타봤지만 그런 뭐 안전교육 같은 거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 모든 사람의 책임이죠. 뭐. 예. 그러면 최근에 뭐 있었나요? 어느 거요? 인사청문회 간 게요. 그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사를 지명을 해서 했을 때는 너무 여론에서만 하지 말고 또 검증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또 국회에서도 너무 여론 재판식으로 하는 건 좋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아버님 생각하시기에 뭐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을 뽑을 때 예, 어떤 걸 가장 중시 보세요? 기준은 첫 번째 그 일을 맡아서 하는 부서에 그 많은 상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그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청렴하고 결백한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부서에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청렴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뭐 지휘 통솔, 또 융화 여러 가지 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런 사람은 찾으면 있을 거예요. 뭐 아무리 과거에는 뭐 주민등록 옮겼다, 뭐 부동산 투기했다 그런 거는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세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봐서 조금 이 정도는 패스해도 될 것 같으면 패스하고 첫 번째가 저는 능력으로 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하면 뭐예요? 옛날에 그 환경부 장관인가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엔 그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네. 가족분들한테 예. 한 말씀 해주세요. 가족한테는요 항상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또 사랑하고 즐겁게 항상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